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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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자, 신경희님, 줌에 들어와 계시는데 제 목소리 들리는지 한번 확인 좀 해주실래요? 마이크 키시고서 말씀 좀 해주세요. 예, 교수님 들립니다. 좋습니다. 예, 제가 시스템 체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원격으로 접속하시는 모양이죠? 이 바깥에서 계신 것 같은데, 그죠? 거의 다 왔습니다. 아, 다 오셨어요? 네, 웃음을 선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어, 자, 오늘 이 강의를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함에 앞서서 좀 테크니컬 글리치가 있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뜻하지 않은 바인데요. 이게 뭐라 그러죠? 어, 이걸 줌으로 강의를 녹화를 하면서 하려고 그러는데 시스템 거를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제공해 주는 걸 갖고 하기보다는 제 컴퓨터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자주 이런 실수가 나오게 거니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스템 설정 유지 이걸 눌렀어야지. 예. 그렇게 되고 좀 짜증이 나실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즐겁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저기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오늘 수업은 그래도 많이들 나오셨네. 지난 시간에 여기 현장에 못 나오셨던 분들 한번 손 들어주실래요? 하나, 둘, 세 분 계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분에다가 세 분, 7분에다가 아직 접속 안 하신 분들 혹은 등록을 하셨으나 모든 분들이 이거 다 등록하는 거 아닌가요? 다른 선택이 있나요? 없죠. 그럼 안 나오신 분들이 또 여전히 있다는 거거든요. 훌륭하십니다. 근데 좌우지간에 그렇게 해서 뭐 여기 어떠한 이유로든 못 나오시는 분들한테 녹화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가 있어서 줌으로 녹화를 하죠. 그죠? 그렇기는 한데 파이썬을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오늘 짤막하게 하나 할 거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에다 하기 위해서 아나콘다를 다 설치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아나콘다 돼 있나요? 매번 그렇게 하는 게 아주 고통스러울 거라고 제가 예측을 했기 때문에 아나콘다 안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제 랩탑을 가지고서 아예 해버리자라고 생각을 했고 마이크도 제 랩탑에다 끼워놓고서 하자라고 해서 녹음이 저쪽으로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거 이제 다만 저쪽의 문제는 제 얼굴이 안 나온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 집중이 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비디오를 보실 때는. 그러나 뭐 어차피 뭐 교수 얼굴 보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끼리 얼굴 보자고 온 거니까 상관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고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파인딩 니모까지 나왔었죠. 그죠? 어디 갔었어요? 이게 여기 연결시키면은 이렇게 자꾸 느려지는 거. 제 오피스에서는 되게 멀쩡하게 돌아가다가 이상하게 여기에다가 이 저거를 HDMI를 꽂기만 하면은 얘가 막 슬로우 다운이 돼요. 저도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아주 미스테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핀테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인슈어테크 쪽에서 중요한 거 텐센트에서 지금 나가는 얘기가 페이스 레코그니션하고 다큐멘트 레코그니션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그죠? 그래서 얼굴 인식에 있어서 뭐 말하자면 우리가 다 얘를 뭐 이 사람을 시스템에 받아들이냐 마냐 할 때 딱
뭐 한다고요? 이렇게 했을 때에 그죠? 얘는 지금 가설 검증을 하고 있다고요. 저한테 딱 보면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열쇠가 딱 열렸습니다. 뭐 한 거냐면은 이 카메라 앞에 나타난 이 인간이 이 해커인가 아닌가, 그죠? 뭐 이상이 있는 건가 아니면 없는 건가를 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가설 검증에 있어서 귀무 가설은 뭐라고요? 해커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 예, 그래서 귀무 가설입니다. 아니다. 괜찮다. 정상. 예. 그리고 alternative hypothesis 그 뭐라 그러죠? 대립 가설은 뭔가 이상이 있다 할 것 같다. 그죠? 그래가지고 type 1 error, type 2 error, FRR, FAR, false rejection rate, false acceptance rate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봤고요. 그죠? 어떠한 상황에서 혹은 뭐 자기네 인더스트리가 어떤 쪽이냐에 따라서 그죠? 이 FAR과 FRR을 밸런스를 맞춰줘야 된다 하는 거, 그 트레이드 오프 다이어그램 기억하실 겁니다. 반드시 시험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술 수준에서는 그 뭐예요? 이 곡선이 정해져 있는 거죠. 기술 수준이 그 곡선을 정하고 이걸 푸시 다운 해가지고 FAR과 FRR을 동시에 줄일 방법이 없나? 그게 테크놀로지컬 이노베이션이 나와야지 이게 된다는 거죠. 현재 기술 수준을 계속 가지고 있는 이상은 한 선에서 쫙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 FAR가 늘어나면 FAR을 줄이고 싶으면 FRR을 늘려야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고 이제 이 효율적 시장 가설이 뭐더라 하는 얘기를 좀 하다가 지나간 걸로 기억합니다. 맞습니까? 네, 좋습니다. 방학이 지나면 다들 까먹는다 그랬었는데 무작정 외울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고 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게 여러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전파 경제학 아담 스미스, 그죠? 보이지 않는 손, 그것이 보이지 않는 손이 뭐라고요? 가격 메커니즘, 그죠? 가격 메커니즘이 우리의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살려주시리니 하는 그 믿음 하에 모든 경제학 이론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죠? 그럼 그 중요한 가격 메커니즘이 정보를 제대로 반영하는 메커니즘이어야 되겠죠. 그죠? 가격이 정보를 제대로 반영한다 하는 게 효율적 시장 가설이 되겠습니다. 핵심 가설입니다. 왜 가설이에요? 이론이 아니고. 왜 가설일까요? 검증을 왜 못할까요? 왜 못할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노벨상 받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아인슈타인부터 시작해서 상대성 가설입니까? 이론입니다. 그죠? 뭐든지 이론이어야지 노벨상을 받는 거 아닌가요? 근데 가설 상태에서 노벨상을 받으신 거의 유일한 케이스예요. 뭔데? 왜 이론이 아닙니까? 테스트할 방법이 없어요. 그걸 믿고서 우리는 지금 경제학이랍시고 신주단지 받들듯이 이러고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 우리가 바보라서 그럴까요? 그건 아니죠. 테스트를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과학적으로.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가격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격 데이터. 삼성전자 얼마예요? 어제 얼마인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주식 주가. 자, 같이 한번. 그죠? 5만 전자입니까? 네, 여기 8만 전자 막 이러다가 5만 전자 갔습니다. 4만 전자 갈까요, 우리? 지금 어, 큰일 납니다. 그죠? 그 중요한 거는 가격은 이렇게 대성홀딩스 전에 보여드렸던가요? 기억 안 나십니까? 안 보여드렸어요? 보여드려야지. 잠깐만, 삼성전자. 가격은 눈에 보입니다. 매 시간, 매 초, 뿐만 아니라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100만 분의 1초 단위로 쫙쫙쫙 가격이 나와요. 근데 이 효율적 시장 가설에 의하면은 가격이, 프라이스가 정보를 다 반영해야 된다면서요. 그럼 정보를 다 반영하면 뭐랑 같아야 돼요? 내재 가치.
이걸 우리는 value라고 얘기를 하죠. 내재 가치 눈에 보입니까? 진정한 내재 가치. 저 삼성의 진정한 가치를 눈에 딱 보여서 얘기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냥 제 눈의 안경식으로 더듬어가지고 얘기합니까? 지 눈의 안경이에요. 더듬는 겁니다. 그죠? 그냥 이럴 것이요라고 추정과 검정, 그죠? 통계적 추론, 뭐 추정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에스티메이션이라고 그러죠. 진정한 뭐 어떤 거는 몰라요. 같이 모르는데 다 추정하는 것뿐입니다. estimation with error라 그러죠. 어떻게 이 오차 범위 내에서 오차를 어떻게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추정하는 것뿐입니다. 이거는 눈에 안 보입니다. 이거는 눈에 보입니다. 짜자잔 이렇게 보이니까 즐겁죠. 안 보이니까 곤란합니다. value와 price. 과학적으로 테스트를 해서 이론이 되려 그러면 가설이란 건 뭐냐 하면은 어, 이런 갭이어라고 학자들이 설명을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걸 가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될 것이야라고 모델 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 썰을 푼 거예요. 가설. 근데 그 썰이 맞는지 아닌지 과학적으로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어떻게 꽉 뭔가 요게 전기가 조금 통하는 모양입니다. 처음 느껴봤습니다. 오늘 6년 강의를 하면 8년째 강의를 하면서 여기 찌릿한 거 처음이에요. 조심해야 되겠는데 어느 순간 탁 이렇게 될지 모릅니다. 하여튼 그래서 가격과 가치, 예,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과학적으로 관측이 불가능합니다. 별을 봐도 관측을 하잖아요. 세균을 봐도 바이러스를 봐도 관측을 현미경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나별, 이게 딱딱딱 아닌 게별, 이게 되는데 그죠? 과학적인 테스팅이란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과학적 테스팅이 불가능해요. 그죠? 그래 놓고서 자기네들이 최고의 수학자라고 목에 힘주고 댕기는 게 지금 경제학자들입니다. 아시겠어요? 과학적으로 테스트가 불가능해. 근데 그럼 나름대로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냐. 어쩔 수 없으니까 노벨상 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네 맞는 것 같다. 그래. 오케이. 그러고 저 뭐예요? 이 유진 파마의 말씀을 들어보면 진짜 언어의 마술사입니다. Price moves as if it reflects all the information. 라고 얘기합니다. As if. 들어보셨죠? 성문 종합 영어. 혹시 영어를 딴 걸 하셨나요? 맨투맨. 요즘은 또 딴 걸로 하더라고요. 딸 보니까는. 하여튼간에 그 as if 있죠. 반영한 듯이 움직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싹 피해 나가시는 말씀이. 근데 좌우지간에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 하는 거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이제 쭉쭉쭉 얘기를 할 텐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까는 입장이라서 뭐 뭐라 그러겠지만은 나름의 체계가 아름답게 잘 구축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경제학의 핵심이다. 이거 빠지면은 안 꼽는 찐빵이 돼버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게 망가지게 되면 핵심적인 모든 것 우리가 믿었던 이 자본주의 경제 체계라고 하는 거에 시장의 효율성이 빠져버리면은 상당히 여러 부분에서 무너진다는 거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에서 그런 걸 좀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한테 이 주식 세상에 이런 주식이 자 지난 3개월 동안 주식이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대성홀딩스 혹시 이 주식 투자하고 계신 분 손 들어주세요. 시가총액 1조 원 정도 됩니다. 중견그룹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지난 1년 동안 흐뭇하죠. 1년, 3년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5년, 엔드 10년 어떠세요? 무슨 생각 드십니까? 테슬라 한번 보면 어떨까요? 테슬라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러면서 가잖아요. 아니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거의 내려가는 것도 없어요. 쭉쭉쭉쭉 올라 기하급수라고 이건 얘기합니다. 엑스포넨셜 그로스죠. 그죠? 이게 가능한가? 이런 주식들이 세상에 가끔씩 있습니다. 진작에 알았으면 내가 진짜 뭐예요? 돌아보면은 이때 사야 했다. 지금 사자가 아닙니다. 그죠? 지금 사면 늦었어. 모르죠. 더 올라갈지. 난 모르겠는데 나 개인적으로 이 회사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시고. 아니 페이스북에 어떤 그 증권사에서 일하는 친구가 세상에 이런 주식이 이러면서 막 올려놨더라고요 며칠 전에. 그래가지고 이럴 수가 그러면서 다들 막 쳐다봤는데 이런 주식이 가끔씩 있습니다.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고요. 금융감독원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여기? 보통은 이제 금감원에 계시거나 법률 집행하시는 분들은 이거 딱 보시면서 무슨 생각하실까요? 혹시 작전 아니야? 라는 생각을 약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작전이란 게 사실은 뭡니까? 단기 치고 빠져야 되죠. 한 뭐 이게 이런 현상이 뭐 며칠 내로 벌어졌다. 한 달 동안 이랬으면 작전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어. 자, 그러면은 또 궁금한 건 또 그거죠. 저 회사의 내재 가치는 이게 정말로 매년 이렇게 쭈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올라간 걸까요? 아니면은 내재 가치가 원래 이랬었는데 전에 몰라줬다가 쭈르르륵 뒤늦게서야 알아준 걸까요? 아니면 내재 가치가 여기 있는데 이게 쭉 올라가는 걸까요? 뭘까요?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가격은 눈에 보이는데 그 내재 가치는 지 눈에 안경이니까. 그죠? 내가 생각해 추정해낸 내재 가치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저기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만약에 효율적 시장 가설이 맞다 그러면은 맞 맞아서 항상 효율적 시장 가설이 맞아서 얘의 가격만큼 같이 올라가고 있었다 그러면 그런 회사가 가능할까? 궁금하죠. 그죠? 아니 뭐 맨날 움직이는 그 저 회사 하는 뭐 영업 활동 뻔할 거 아니에요. 계속 돌아가는 거대로 돌아가고 그러면은 이미 그때부터 어느 시점부터 가격이 딱 반영이 돼가지고 안 움직여야 될 텐데 쭉 올라갑니다. 이런 모멘텀인가? 그죠? 아니면 오버리액션인가? 모멘텀인가? 뭐 궁금해집니다. 물론 개별 회사 하나 갖고서는 퀘셔닝 하긴 힘듭니다. 그 시장의 효율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수백 종목, 수천 종목에 걸쳐서 쭉 스터디를 통계적으로 털어보고 나서 이제 추론해내는 거지 한 회사만 가지고는 케이스 스터디 갖고는 부족합니다. 이게 또 MBA 교육의 한계이기도 해요. MBA 교육은 흔히 뭡니까? 케이스, 사례를 달라고 나한테 한 회사를 갖고 사례를 달라고 그러는데 시장의 효율성이나 이런 거는 그런 사례 하나만 갖고는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약간의 감만 잡을 뿐입니다. 수천, 수백 개를 갖고 털어봐야 돼요. 자,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MBA보다는 핀테크 MBA를 이제 조금 더 구성을 하는 거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만지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의 효율성 그러면은 이제 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제 어, 단계가 좀 있었죠. 약형, 준강형, 강형 해가지고 효율적 시장 가설이 있었는데 보시면은 가격에 반영된 정보가 어떤 종류가 있을까로 갖다 나눠본 겁니다. 어떤 종류가. 그죠? 단계를 생각해 보면 완전 비효율적인 시장, 크레이지 마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 어떤 정보도 제대로 반영 안 돼 있는 그런 그 시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 세 가지죠. 약형이냐, 중강형이나 강형이냐. 그러면은 약형은 과거의 정보가 가격에 이미 반영돼 있다. 여러분들 그 선반영이란 말 기억나십니까? 킹 반영이라고 요즘 얘기하더라고. 왜? 이 가격이 뭐라 그러죠? 이 무슨 중앙은행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 거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뭐 이번에 이자율이 뭐 75 bp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건지 아닌지 뭐 잭슨 홀 미팅에서 내일 뭐 뭐라고 아니 어디면 뭐 FOMC 미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 거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럴지 저럴지 아직 모르잖아요. 근데 자이언트 스텝을 벌써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그거에 맞게 벌써 가격에 반영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발표를 하실 때 예측대로 해버리면 뭐라 그래요? 주가가 안 움직여요. 주가가 안 움직이고 이미 선반영돼 있다. 뒤늦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열받죠. 그러니까 킹 반영이 돼 있다. 킹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킹 반영. 이미 킹 반영돼 있다. 어떤 종류가 킹 반영돼 있느냐? 과거의 정보가 반영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약형이고 준강형은 공개된 정보, 플러스 과거의 정보 다 포함하지만은 그다음에 강형은 내부자 정보까지 다.
라고 비밀, there's no secret 라는 얘기입니다. 각 단계별로 봤을 때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벌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중요한 거죠.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의 흔히 말해서 뭐라 그러죠? 요즘 책으로 제목으로 자주 나오는 것들 혹은 뭐 거창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당신의 투자 철학은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투자 철학, 그죠? 뭐 철학이야, 철학이, 그죠? 철학이 뭐냐? 하는 거랑 같이 갑니다, 사실은. 철학 뭐 완전히 뭐 헛소리 하고 앉는 사람도 되게 많은데 알고 보면은 당신이 얼만큼 시장의 효율성을 믿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투자 세계관이 어떠냐 하는 거예요. 예? 투자 세계관 똑같은 거 보면서 어떻게 세계관이 다를 수가 있죠. 있다. 그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효율적 시장 가설을 종교적으로 믿는 투자관이 있고요. 그게 시카고, 미네소타, 카네기 멜론 쪽에 있는 학자분들이 믿으시는 거예요. 그죠? 세계관, 효율적 시장의 세계관, 그걸 반대하는 세계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효율적 시장을 믿는 세계관은 효율적인 이상 돈 벌 찬스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시카고, 미네소타, 카네기 멜론 교수들은요, 투자를 할 때 인덱스 펀드만 들어간다고 합니다. 패시브 인베스트먼트. 그 코스피 뭐 200 뭐 이런 걸로 해서 S&P 500 이런 걸로 해서 그 인덱스만 추종하고 수동적인 투자. 뭐 평균만 따라가자. 남들 내려가면 다 같이 떨어지고 남들 올라가면 다 같이 올라가고 중간만 가도 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중간만 가도 잘하는 거다. 사실 맞는 말이죠. 그죠?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실 오버 컨피던트 해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아유 난 평균보다 낫지라고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에너지를 막 이렇게 뿜뿜 하고서 뭐 살아가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누군가 절반 정도는 평균보다 못해야 되잖아요. 뭐 미디언이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한 절반 정도는 평균보다 못해야 되거든요. 모두 다가 난 평균보다 낫다라고 막 오버 컨피던트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어 시카고 미네소타 카네기 멜론 이분들은 뭐라 그래요? 아, 꿈 깨라. 우린 평균만 따라가도 잘하는 거다. 라고 대단히 우울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게 효율적 시장 가설을 하는 분들이고 그래서 미네소타에서 경제학 하시는 분들 보면 표정이 다들 이러고 있어요. 왜? 나는 평균보다 못할 가능성이 더 많아. 라고 하는 걸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우울합니다.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좌우지간에 정신 건강엔 좋지 않지만은 그게 현실이다. 그런 세계관이 이쪽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뭐예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투자 수익을 벌 수 없다. 그죠? 그죠? 반면에 아니구나. 예. 약형, 뭐죠? 과거의 정보 이것도 반영이 안 돼 있으면은 그죠? 적극적으로 액티브 투자해서 돈 벌 수가 있다 하는 게 그 이제 얘기가 되겠고 요 반대되게 그죠? 그다음에는 투자 수익을 벌 수 약형 효율적 시장 가설을 믿는다 그러면은 과거의 정보 갖고는 돈을 벌 수 없지만 내부자 정보나 공개된 정보 갖고는 돈을 벌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죠. 그다음에는 준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을 믿으면 뭐예요? 내부자 정보를 활용하면 여전히 돈 벌 수 있다. 그러나 어, 공개된 정보나 과거의 정보 갖고는 돈 벌 수가 없다라고 믿는 게 이쪽 세계관이 되겠습니다. 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을 믿어버리시는 세계관에서는 돈 벌 수가 도대체가 없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다음 걸로 내려가 보면은요. 어디 갔어요? 예, 네. 네, 어느 것이 관찰 가능한가? 언제 같은가? 가치를 구성하는 두 가지 펀더멘탈 요소는 무언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또 전기 오를 것 같아서 지금 조심스럽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둘 다 좌우지간에 우리가 그 추정하기로는 뭡니까? 캐시 플로우 그죠? R-G 내지는 이게 밸류라고 하는 거는 미래 예상되는 현금의 흐름 이거죠. 밸류 타임 제로 투데이 오늘인데 미래 1년 후에 예상되는 현금의 흐름 그리고 현금의 흐름의 뭐라 그러죠? 그로스 레이트 성장률 성장성을 감안해서 그거를 현재 가치로 할인해라 할인율 그죠?
그러면 밸류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뭐예요? 두 가지 큰 요소로 우리가 밸류를 분석해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항상 파이낸스 가이는 정말 단순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단순 무식. 하나, 둘. 뭡니까? 캐시플로우와 그죠? 세상 모든 거는 결국 얘기가 캐시플로우 얘기냐 아니면은 리스크 얘기냐 딱 두 가지로 아주 단순하게 분석해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흔히들 파이낸스 가이들이 마케팅하는 분들 보러 시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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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불 세팅하지 말고 그래서 그게 캐시플로우 얘기야 아니면 리스크 얘기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죠? 그러면 한참 전략이나 마케팅 얘기하시던 분이 허무해하죠. 그러고 보니 둘 중에 하나로 다 요약이 될 수 있구나 우리의 세상은 라고 보는 겁니다. 정보, 가격에 반영되는 정보는 무엇에 관한 정보다? 캐시플로우 혹은 리스크에 관한 정보로 서머라이즈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파마께서 말씀하시는 건 오직 정보만이 가격을 움직이시리니 하는 겁니다. 오직 정보만이 가격에 심대하게 영향을 미치고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정보 이외의 것은 가격에 영향을 미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정보를 반영한 듯이 움직인다고 정보 아닌 거는 반영 안 한 듯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뭐가 중요하죠? 정보인 듯 정보 아닌 정보 같은 너가 몇 가지 있습니다. 어텐션. 요즘 그 아이돌 그룹에 어텐션이라는 노래 나오더라고요. 누굽니까? 네, 뉴진스 감사합니다. 뉴진스의 어텐션이라는 노래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텐션. 관종 관종 내지는 어그로를 끄는 거. 정보가 아닌데 어그로를 막 끌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은 페이크 뉴스. 그건 또 다른 또 어텐션이긴 합니다. 그죠? 뉴스인데 어그로를 끄는 것도 있고 뉴스 아닌 걸로 페이크 뉴스로서 어그로 끄는 것도 있고 뭐 이제 정보 이외의 이상한 것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일까 아닐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아, 중요하죠. 정보 이외의 걸로 움직이면 정보로 인해서 움직이면 한 번 가면 안 돌아옵니다. 한 번 올라가면 안 돌아와요. 퍼머넌트하게. 왜? 기관이나 이 스마트머니들이 그걸 믿고서 딱 내재 가치가 올라갔어. 여기서 딱 사버리고서 그게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돌아옵니다. 내려가면 안 돌아옵니다. 또. 예, 한 번 내려갔어요. 빠이빠이 끝. 여기서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정보면 영원한데 정보가 아니면 어떻다? 트랜지토리. 올라갔다가 이게 아닌 게 내려옵니다.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되네. 이러고서 다시 며칠 만에 이게 반등 반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헤지펀드 입장에서 뭐예요? 괜히 올라갔을 때 공매도 치면 돈 벌겠죠. 내려오니까. 내려갔을 때 밑에서 잡으면 올라가겠죠. 이거 찬스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단타로 들어가가지고 돈 먹을 찬스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얘기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보 많이 반영돼 있을까? 그거 이제 궁금함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고 자 잠깐만요. 네. 그래서 효율적 시장 가설, 이 아담 스미스 이래로 뭐 이론 체계를 완성시키는 과정에서 60년대까지 와가지고는 드디어 이제 효율적 시장 가설을 이런 거를 이제 내면은 이게 완결이 되겠군. 이제 마지막 피스를 딱 유진 파마께서 1970년에 딱 논문을 내면서 이게 신고 전파로서 우리가 이 경제학 체계를 완성한다라는 의미를 막 가지고 신나 있었습니다. 그런 이 얼굴 보십시오. 예, 파마 할아버지 여기 계십니다. 자, 이게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프라이스는 결국 밸류와 같으냐 아니냐, 그다음에 그거는 캐시플로우와 리스크에 관한 얘기다 하는 건데 한다는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여기서 테스트를 하려 그러면은 사실 프라이스가 요거랑 같은지 이퀄인지 보면 되지 않냐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근데 모든 회사에 보시면은 기대되는 현금 흐름 있죠. 그거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거야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예측되는 것뿐이에요. 그죠? 확률적으로 저 현금 흐름이 나올 것 같아, 안 같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회사 지금 시총의 17%를 잡아먹고 있는 거의 20%를 잡아먹고 있는 일개 회사 뭡니까?
우리나라 시총의 거의 20%를 혼자서 잡아먹고 있는 독식하고 있는 회사 이름? 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 그 중요한 회사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다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효율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 내재 가치가 뭔가 D램을 얼만큼 팔게 될지 D램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내려간다면서요. 그죠? 폭망했다라는 신문 기사가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가격이 막 떨어지니까 D램 가격이. 참고로 그 D램 가격에 대한 차트 같은 것도 여러분들 데이터 가이드에 쫙 보시면은 쫙 그 D램 현물 가격 뭐 이런 것들 그 데이터 끌어모으실 수 있습니다. 그 패턴을 쫙 보시면 나와요. 그 좌우지간에 그런 캐시플로 D램 가격이 어떻게 될지 확실하게 아십니까?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며느리도 모릅니다. 그냥 추정하는 것뿐이고 어떻게 성장할지도 모릅니다. 그다음에 그 회사가 얼만큼 리스키한지 위험한지 아닌지 이것도 맨날 다이내믹하게 변해요. 그죠? 그때 베타 역시 그 여러분들 그 코퍼레 파이낸스 배우셨죠? 기업 재무 배우셨어요? 지난 학기에 기업 재무 재무 관리 배우셨죠? 투자론 거기에서 베타 갖고 하마다 이퀘이션 하는 거 보셨죠? 그 오퍼레이팅 레버리지, 픽스드 코스트와 베리어블 코스트, 고정비와 변동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회사가 리스키한 게 달라지죠. 그죠? 그 다음에는 빚을 얼마나 졌느냐, 빚투냐 아니냐에 따라서 리스크가 막 달라지죠. 매크로로 얻어맞는 게 이 두 가지 요소라는 거. 그거 리스크로 해서 베타가 결정돼가지고 요게 되는데 아니 이게 1년이 멀다 하고 빚을 새로 지고 아니면 새로 갚아버리고 이게 달라져 버려요. 그러면 그 리스크 레벨이 달라지겠죠. 고정비, 변동비 이것도 비율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구성이. 그러고 나면은 예변에 재변에 알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스트하기가 힘든데 그나마 요즘 이제 테스트 시장이 효율적인지 아닌지 갖고 테스트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간접적으로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직접 얘와 쟤가 같은지를 보는 건 틀렸고,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요거 하나 갖고 테스트하자는 거예요. 요거 디스카운트 레이트 할인율 갖고. 왜요? 할인율에 대해서는 만국 공통의 내지는 뭐 누구나가 받아들이는 모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우셨던 그 CAPM 기억나시죠? CAPM 그거 가지고서 일단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그 CAPM이 맞다 그러면 맞다 그러면은 어떤 사건이나 정보가 터짐에 따라서 이 리턴이 이 수익률이 그 CAPM 수익률 그대로 갈까 아니면 그걸 벗어나서 더 올라가거나 내려갈까 하는 수익률 가지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누적 수익률, 뭐 이상 수익률이라고 우리 이제 배울 겁니다. 아니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로 테스트해봐서 이상 수익률이 심대하게 발생하는가 하는 간접적인 테스트로 시장의 효율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보시면은 네. 네. 그다음에는 네, 이건 벌써 다 예, 말씀을 드렸고요. 정보의 세 가지 종류 쭉 얘기를 말씀드렸고 약형, 준강형, 강형 그러면은 약형 효율적 시장 가설부터 얘기를 쭉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약형은 뭐냐면은 사실 주로 얘기하는 게 이 뭐죠? 이 차티스트에 관한 얘기입니다. 차트 분석. 그래서 오늘 참 여러분들 숙제 해오신 게 뭡니까? 이 남들이 잘 모를 것 같은 신박한 주식 차트 분석 특이한 기술 하나씩 써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AI로 인식시킬 방법이 있을지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프로젝트 기획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차트 분석하고 효율적 시장 약형하고 대척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반대되는 거다라고 하는 건데 이 차티스트들의 어프로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고 싶으신 분 손들어 주십시오. 원호님들. 지금 딱 5분 한 분 나와서 이제 말씀하시면은 참여 점수 한 분만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구 볼런티어 자원 하시는 분. 원호님 나와서 해주시겠어요? 원호님 성함이 이대종원호님 박수. 네. 아,
네, 제 과제를 제대로 파악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결국은 주가 변동은 이제 매매 결과일 거고, 그 매매 결과는 거래량이 투영된 거라고 볼 건데, 그럼 거래량이라는 건 결국은 사람들의 관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뉴스 플로우, SNS랑 뉴스 플로우에서 거론되는 빈도수를 먼저 함께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실은 이게 말씀하신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거로 따지면 정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있고 또 그 정보를 우리가 다 모른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증명이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이제 굳이 SNS를 얘기했던 이유는 풍문이라거나 혹은 이럴 것이다라거나 이 모랄 해저드를 가진 내부자가 흘린다라는 그런 정보들이 분명히 SNS 떠돌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SNS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실은 매스미디어일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라기보다 일단은 그럼 이제 그런 정보가 반영된 게 거래량일 거고, 그럼 거래량에 따라 주가가 바뀔 건데,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실은 이제 AI를 어떻게 접목할 거냐인데, 무엇이 선행이고 무엇이 후행일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본적으로는 미디어가 먼저 나오고 그거에 대한 이제 논의들이 일어나면서 SNS로 갈 건데,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 거죠. 먼저 SNS가 나오고 그걸 가지고 또 미디어가 반영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과거, 뭐 미래는 모르겠지만 과거만 보면 그 SNS에서 빈도 추이, 그리고 뉴스가 나오는 뉴스 플로우의 추이, 그럼 그게 반영된 거래량, 그리고 주가표를 이렇게 놓고 AI가 분석을 해가면서 그게 어느 정도까지 맞는지를 분석하면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아이디어고요. 다만 이제 궁금했던 건 이 SNS 이제 그 차트만을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고, 실은 SNS든 미디어든 그 안에서 나와 있는 활자나 그 음성, 영상의 데이터에서 내가 정말로 기업의 밸류라든가 기업명이라든가 어떠한 것들이 언급됐는지를 그 의미 분석하는 것까지 같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러니까 가격에 나올 수 있는 가격이나 거래량에 연관돼 있는 단어들을 어떻게 잘 해석할 수 있느냐, 도메인으로. 실은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로 설명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근데 추가적으로 하나 더 조금 고민해 보자면, SNS는 정보가 정확성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존이 썼던 것처럼 리뷰어 점수라는 것들, 그러니까 그 SNS에 누군가가 좋아요를 했고, 누군가 싫어요를 했고, 그런 후속적인 반응까지도 같이 조금 고려를 한다면 그 정보의 정확도 혹은 AI가 판단할 수 있는 이게 옳을 것이다라는 그런 수치, 가능성, 확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방법으로 좀 생각을 해봤고요. 결국은 AI는 그 정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정보가 어느 정도 옳은지, 그 정보가 어떻게 투영될 건지 이 세 가지를 좀 반영하는 쪽으로 기술이 좀 접목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사실 이제 흔히 우리가 이 기술적 분석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과거의 트레이딩 데이터나 아니면은 프라이스 데이터 이런 거 갖고서 패턴 인식하는 걸 주로 해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어텐션 레벨 내지는 이런 클릭 수, 조회수, 이렇게 뭐라 그러죠? 검색어, 상위 종목 뭐 이런 것들의 과거 데이터, 과거 패턴이 이러니까 이거 보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거는 기존에 여기에서 이제 약형에 얘기했던 거에는 커버가 안 됐던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과거 데이터는 과거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맞긴 맞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학술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거 그 어텐션 레벨 하는 거는 이제 뭐라 그러죠? 준강형 효율적 시장의 대척점에 있는 걸로 우리가 얘기를 해왔거든요.
지금 어텐션 레벨이 지금 높고 이러니까는 살까 팔까 하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제 말씀하신 거는 과거의 어텐션 레벨, 이것도 이제 그런 데이터로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 재밌는 좋은 말씀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고 전원이 부족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스타티스틱도 갖고 왔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잠깐만요.